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내 곁에 3명의 사람만 둘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내 옆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되게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요. 그리고 정반합을 따르면서 조율적인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을 또 옆에 두고 싶어요. 정반합이 뭐죠? 나는 A야, 몸장님은 B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죠.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되게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싸워야 되나요? 꼭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서로 충족될 수 있는 합에 대한 이거를 조율해 나가는. 나는 A, 몸장님은 B, 그러면 우리는 어떤 C를 도출해낼까? 일부 충족, 일부 좌절. 예. 근데 그 좌절이 너무 크지 않도록 서로. 보통은 서로 다르면 싸우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기 너무 쉽고. 내가 맞아. 내 거가 더 나아. 네가 이상한 거야. 그러지. 요렇게 되면 이제 조율이 실패되고 그러면은 다툼과 갈등이 계속 이어지죠.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거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가 아니라 예. 다른 거는 그냥 존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서로 이 부분들을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조율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도출을 해내야겠죠. 양쪽이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율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방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되게 두고 싶어요. 몸장님은 본인 호기심 많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인간의 메커니즘, 인간의 무의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서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안타까운데. 그러니까요. 키워야 되겠네. 왜냐하면은 개방적인 호기심은 네. 자기 확장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라서 때로는 지치고 삶에 여유가 없고 그러면 현재를 유지하고 조금 더 안정에 대한 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태어난 어떤 개인적인 씨앗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씨앗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실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은 그 씨앗 속에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알고 그걸 끌어내서 싹 틔워가지고 키우는 이런 과정이 자기 실현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은 이 개방적인 호기심,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호기심, 타인에 대한 호기심, 또 세상에 대한 호기심. 뭔가 내가 스스로 나를 보면서 그 씨앗들을 발굴해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자극과 만나면서 끌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열망 이런 것들이 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체험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렇다면은 이 자신만의 씨앗 이게 굉장히 인상 깊은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체험인 것 같아요. 몸장님이 이렇게 봤을 때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발견한 순간에 대한 기억들이 혹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도서관 어플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빌려본 책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빌려봤던 첫 책이 무엇일까 해서 보니까 그때 빌려봤던 책이 심리학 책이더라고요. 20살 때 빌려봤던. 네. 아무도 누가 심리학 책 읽어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예. 근데 내 손이 거기로 가잖아요. 수많은 책들 중에 왜 심리학이냐? 그건 내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궁금함, 특히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한 거가 몸장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퍼스널 시드 안에 탑재되어 있는 정보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게 되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1차적 반응에 대한 그거를 존중할 줄 알아요. 1차적 반응이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내가 감정적이든 놀라운 어떤 한이 같은 것들을 느낄 때는 뭔가 이렇게 닭살이 쫙 돋기도 하고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러한 1차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에 대한 거가 되게 긍정적이고 끌림에 대한 부분들이 확 느껴지고 오염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퓨어한 일자 반응 그런 것들이 자기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나를
이렇게 관찰자로 이렇게 보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네? 이런 반응을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숲 안에서 있다가 숲 바깥으로 나와서 거시조망을 갖는. 그러면 이런 나는 성장 동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나를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생각 자체가, 통찰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씨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훈련들에 대한 거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이거를 다 깨트려주는 그런 계기가 없어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일상생활에서 미싱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되게 안타까워서 상담을 할 때 있어서 이런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3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강점들,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하필 이 3가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있죠. 타인들이 나한테 예의를 갖추기를 원하잖아요. 예. 근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매너 있게 대하는 사람이 나도 존중해요. 그리고 자기를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자기랑 썩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관계 속에서 힘들어질 때 보면 누군가가 나를 단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왜곡되고 부정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스스로 잘 알고 스스로를 잘 존중할 수 있고 얘를 잘 갖춘 친구가 있어, 아니면 어떤 대상이 있어, 그러면 나를 바라볼 때 평면골로 붙여주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이렇게 자기랑 썩지 않고 그냥 나로서 봐주고 나로서 존중해주는 거가 가능한 거니까, 그러게 되면 에너지가 굉장히 세이브가 되겠죠. 오히려 이런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비춰줄 때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확장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왜곡 없이 나를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거니까 더 신뢰하면서 또 내가 더 확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정반합을 선택하신 이유. 네, 우리가 왜 심리학에서 엄마 없는 아이는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진짜 그 엄마가 뭐 생물학적 양육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생존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자급자족할 수 없어요. 근데 또 우리는 다 달라. 만인 만색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은 다 달라. 그러니까 정반합 조율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뭔가 함께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 대한 어떤 신뢰? 되게 공경에 처했다라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든든한 안전한 연결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대상.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대상이기도 해요. 이 내용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모습을 존중해주면서 더 좋은 나로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동반 성장. 나도 상대도 이렇게만 하면 갈등과 오해를 최소화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개방적 호기심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그 다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한테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조금 취약한 것도 있구나. 자연스럽게 수용을 했단 말이죠. 예. 자기 이해, 수용, 그 다음은 자기 확장이 있어요. 확장. 네. 개방적 호기심은 조금 더 서로가 서로의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경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접촉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데이터들을 경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의 경험은 제한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게 개방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각자가 하는 이런 경험들에 대한 거가 나한테는 되게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되게 재료들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정체되었거나 제한된 그 바운더리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욕구를 갖고 있는, 개방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조금 더 스스로를 뭔가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거에 촉진적인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게 재미있고 풍요로워질 것 그치.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지.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모양을 실제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경우 스스로가 자기를 잘 알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몸장님은 어떠한 표현과 어떠한 제스처와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와요?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 비난적인 말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스스로 존중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질책하거나 되게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빈도수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또 하나는 경험 속에서 학습할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속상한 부분이 있었어. 근데 그거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속에서는 이런 게 있더라고. 그거를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나를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더라고. 내가 좀 이런 거는 약간은 열이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내가 좀 보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또는 강점에 대한 게 이런 게 있더라고 나한테.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루어왔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그래서 나한테 참 고맙더라고. 그게 어떠한 경험이든 그 경험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걸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만약에 몸장님 옆에 네. 이런 친구가 있어 라고 하면 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내가 엄청 힘들어. 역경과 난간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게 힘든 것도 있어.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자원들을 잘 발굴해서 비춰줄 수 있는 친구일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어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어떤 관점으로 그쵸? 이야기를 하는 표현을 그죠. 많이 하겠네요. 항상 모든 거는 긍부가 공존하잖아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또는 조금 힘든 건 힘든 거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속에서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찾는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반합을 같은 사람들의 특성은 대화할 때 나는 이래 그런데 너는 뭔가 설득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는 이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나한테는 조금 더 끌려 적어도 그거는 나의 방식인 것 같아 라고 하고 그래서 너도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이 있었잖아 그래서 너는? 이라고 하는 거를 묻는 거 그래서 우리 같이 뭐 어떤 한 사람만 좋을 수는 없잖아 예. 그러면 같이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걸 조금 찾아보자. 같이, 더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의 표현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오픈하지 않으면서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해 나가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게 다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부분들을 먼저 꺼내놓고 그 다음에 너는? 이라고 묻는 게 정직하고 자기를 먼저 노출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개방적인 호기심. 이런 분들은 궁금하다, 재밌다, 신기하다, 더 알고 싶다.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되게 입에 배어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 같고 내 옆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인간상에 대한 부분을 자기한테 적용해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나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예의를 조금은 갖추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보고요. 오케이. 또 두 번째, 정반합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막 그렇게 제가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개방적 호기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아요. 예. 이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아 이거는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조금은 아직은 충분하게 발달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몸장님의 발달 가업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세 가지 인물상에 대한 특성들을 내가 지금 쫙 탑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빙고. 찾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몸장님이 되잖아요? 네. 사람들은 알아봐.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야 되겠네요. 어떻게 키울 수 있죠?
아까 뭐 잠깐 얘기했었던 거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나한테 주는 정보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here and now에 좀 더 집중해서 머물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아까 얘기했죠. 바디 센세이션, 감정, 생각, 그리고 뭔가 의미에 대한 것들을 그걸 이렇게 계속 통합적으로 자각해보는. 그 속에서 뭘 해야 돼요? 배워나가야겠죠. 내가 조금 더 돌봐야 되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그런 재료로 내가 써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일상에서의 자기 자각에 대한 노력에 대한 거가 필요할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거. 그러면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가까이 온다는 거.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꽃이 되세요. 그러면 나비가 찾아옵니다. 오늘 서은경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주변에 두어야 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